여기는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생산적인 노후, 통합적인 노후를 지향하는 강남 시니어 플라자 해피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휴게실 남현경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휴게실이 되기 위해 해피라디오 방송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즐겨보았던 만화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을 회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으시죠? 지난 시간에는 칠성이로 이름을 날린 만화가 김경원 씨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만화가 김종래 씨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김종래 씨는 일본 교토 해화 전문 동양학부를 중퇴하고 해방과 더불어서 1946년에 귀국해서 친척이 살고 있던 충남 당진에서 미술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산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셨죠. 그래서 시골의 풍경과 서민들의 생활상이 후에 그의 작품 활동에 아주 좋은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육군본부 작전과에서 대북 홍보 포스터를 맡게 됐는데 그때 만화 역시 좋은 소재였죠. 김종래의 단행본 첫 만화는 군에서 그린 붉은 땅이라는 반공 만화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가 전쟁 말기였거든요. 그리고 1954년 말 출판업자의 요구에 따라서 박문수전과 눈물의 수평선을 발표하면서 인기 작가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만화계를 놀라게 한 엄마 찾아 산만리가 있죠. 이 엄마 찾아 산만리는 그의 호쾌하고 활달한 남성적인 액션적 주제에도 불구하고 순정 만화의 시조로 분류될 정도로 그 내용들이 애처롭고 슬픈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작가의 여성에 관한 모성애와 동정, 존경 등의 애틋함을 살필 수 있는 수작들이었죠. 만화가 김종래 씨는 이후 명랑 만화체로 앵무새 왕자, 곰보 부자, 울지 마라 은철아 등을 발표해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래 씨의 복수의 칼은 훗날 다시 리바이벌이 됐을 정도로 아주 멋진 만화였어요. 내용이 좀 복잡하고 오래돼서 생각이 나는 건 별로 없지만요. 마지막 장면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골방에서 주인공하고 원수가 둘이 결투를 벌이죠. 원수는 긴 장칼을 뽑아들었고요. 주인공은 아주 짧은 단도를 뽑아듭니다. 장칼과 단도의 결투에서 장칼이 단연 유리하죠. 그래서 단도의 주인공은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기에 몰린 주인공은 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단도를 거꾸로 쥐고 던지려고 딱 자세를 취하죠. 놀란 원수가 뒤로 물러서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인공은 단도를 날려서 원수를 쓰러뜨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재미없는 것 같죠? 그때는 아주 손에 땀을 쥐고 봤던 그런 재미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복수의 칼 아주 대단한 인기였었죠. 그 만화가 김종래 씨는요, 1996년에 만화 문화대상인 공로상과 타계 후인 2001년 10월에는 만화가로서는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수상한 우리나라 만화계의 큰 별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엄마 찾아 산만리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가 계신 곳이라면 세상 끝도 멀지 않아요. 엄마가 계신 곳이라면 엄마 마르코가 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몇몇 만화가들의 이름과 그 대표작을 중심으로 기억을 더듬어 볼까 합니다. 우선 한국 고전 만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죠. 네, 바로 박기당 화백입니다. 그의 만화로는 서유기, 흥묘괴담, 귀신동자, 그리고 고조선 시대 두 장수의 이야기를 그린 만리종, 또 바다의 독수리 등이 있습니다. 1960년대 초에 황금 가면으로 이름을 날린 만화가였어요. 한 사람을 날쌘돌이라고 그러죠. 네, 날쌘돌이가 바로 만화가 신동호 씨가 그리기 시작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장일 스승이 운영하는 연무대에서 무술을 익힌 날쌘돌이, 동네의 어떤 번개돌이의 배신으로 인해서 순환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 중간에 저자가 박진우로 바뀌면서 20편으로 끝이 나고 난 만화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만화가 이종진의 철인 28호. 주인공의 이름은 비호돌입니다. 탐정을 가장한 박지단의 크로홈과의 대결로 흥미를 끌었었죠. 그의 만화로는 대지, 방패, 권투왕 꼬마, 20세기 삼국지, 20세기 손오공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만화로 초등학교 남학생들에게 열풍을 일으킨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산호의 라이파이입니다. 태백산맥 어딘가에 있는 요새에서 레일을 타고 이착륙을 하는 제비기에서 줄을 잡고 땅에 내려와 악당들을 물리치는 라이파이. 제비기의 조종사는 그 약혼 여인 제비양이었습니다. 새로 나온 라이파이를 보지 못하면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일주일에 한 권씩 나왔는데 4부작 32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부는 정의의 사자 라이파이. 내용은 V1과 V2 원소를 개발해서 무적의 전투기를 만들어 세계 정복을 꿈꾸는 리치아드 메이슨과의 한판 승부입니다. 2부 피너 3세와 라이파이는요, 아프리카의 탕가니카 호수 속에 요새를 둔 악당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도 미국의 원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엔 별 재미가 없었어요. 3부는 노기의 여왕과 라이파이. 이때부터는 정말 화법이 바뀌면서 정말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4부 십자성의 신비와 라이파이는 그림만 어지러워졌을 뿐 재미가 정말 처음보다 반의 반도 안 됐었죠. 아무튼 그래도 그 당시에 이 라이파이의 인기는 그야말로 선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파이안, 세루팡, 라오파오 등 그 유사품도 참 많았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라이파이에 나오는 탐정 이름이 김철수였는데 이 만화 작가인 산호의 본명이 바로 김철수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기억에 남는 만화가 많이 있는데요. 추동식, 추동성 형제의 짱구 박사 기억나시죠? 그리고 방영진의 약동이, 김근배의 멍청이, 박기준의 두통이. 네, 그리고 1960년대 중반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넋을 잃고 보던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박기정의 황금의 팔입니다. 이 박기정은 두통이를 그린 만화가 박기준의 형님이었다고 그래요. 이분은 주로 일본과의 갈등을 주제로 한 만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주인공의 이름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훈이. 우에 고아온 동료들과 야구팀을 결성해서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하고 한국의 원종은 일본 중학교팀을 물리친다는 스토리인데요. 사실과 가장 가깝게 묘사를 해서 남학생들이 그야말로 정신 놓고 본 만화였습니다. 등장인물은 언제나 오동추, 몬도, 몬바, 그리고 감촉격인 배묘.
그 시대의 유행이나 사회상을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 복싱이 유행하면 복싱 만화가 유행을 하고요. 레슬링이 유행할 땐 레슬링 만화, 야구 만화의 주인공 이름이 당시 알리던 백인천과 흡사한 백인철 등으로 설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농구의 박신자가 날리던 때 주인공은 박순자, 박선자 등이 되어서 만화 지면을 그야말로 황당한 명플레이로 장식을 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남학생들은 일간 스포츠를 교실에 들고 와서 서로 돌려가며 보았던 일간 스포츠 연재 만화가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바로 고우영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는 만화는 한마디로 성인용이었어요. 삼국지로 시작을 하더니 옆으로 걷는 왕행보가 나오는 일찜에, 그리고 수호지에 나오는 무송의 팔불출형인 무대, 그리고 그 마늘아인 생녀 반금년 등은 당시 일상 대화에서도 등장할 정도로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강철수의 청춘 만화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도 인기를 끌었고요. 본격적인 성인 만화가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일간 스포츠에 연재되던 박봉성의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생각나시죠? 특히 남학생들이 정말 좋아했는데요. 주인공이 어렵게 이기기는 해도 마치 영화에서 단 한 방도 맞지 않고 상대방을 죽사발내던 배우 스티븐 시갈처럼 상대방을 제압해 나가는 그 과정이 청소년기의 남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만화도 제법 틀이 잡혀가기 시작할 즈음에 빅히트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 구단입니다. 이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만화의 맨 마지막 장면, 까치와 엄지의 재회 장면을 보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화법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특색이 좀 있었던 만화가는 박봉성 씨였어요. 다른 만화가들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린 만화에서 다룬 소재는 주로 룸살롱 웨이터, 검사나 경찰, 고리대금업자, 강도, 깡패 등인데요. 그 그림 자체도 난해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상식적으로 배울 점이 꽤나 있었거든요. 만화를 통해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식객, 그 식객에서 음식에 관한 상식적인 것들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 옛날 화가이자 문필가인 실씨는 글을 쓰기 위해서 바람도 피워봤다고 해서 그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만화가도 어느 한 소재를 주제로 하려면 그 세계로 뛰어들어가서 배워야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만화 같은 인생을 살았노라고요. 상식을 벗어난 역정을 밟아왔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오늘도 어디에선가 또 만화의 또 다른 페이지를 그리고 있을 텐데요, 뭐. 자,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청소년이 될 때까지 우리들이 즐겨보았던 만화와 만화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만화와 관련해서 재미있거나 소개할 만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방송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를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와리에 들어누워 알프스를 생각하며 엄마 아빠 그리울 때 불필이 불어 노래하고 꽃마음 향기 속에 알프스는 아름다워 외로운 소녀. 사랑의 휴게실, 지금까지 남현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